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깔끔하게 끝이 났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았죠. 특히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계속 상승폭을 키웠고 2.0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0.86%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1.45%나 상승을 하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차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섰다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3대 지수의 주가 조정은 사실 많이 올라온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올 한 해 동안 몇 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냐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말에 나왔던 3차례 금리 인상을 넘어서서 최대 6차례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투심이 나빠졌고 과도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방을 다졌고요. 분위기는 상승으로 가려는 분위기인데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말이죠. 올 한 해 금리 인상을 6차례 이상 단행하고 또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축소까지 빠르게 도입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참 심리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음 달에 연준의 FOMC 회의에서 3차례 내지는 4차례 정도의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보다는 차악의 상황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몇 번을 단행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엔 주가의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 본연의 가치, 즉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만 주목하면서 흔들림 없이 모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은 있었고요. 주가는 매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초조해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올 한 해 3,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4차례 정도로 보고 있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이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에 한 번에 50bp를 인상하는 건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이고 자신은 한 번에 25bp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죠. 한 번에 0.25%포인트씩 인상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장에서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3차례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 인상할 때 0.5%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레 겁먹거나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과도한 주가 하락 역시 그런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연준이 예전보다 금리 인상과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50bp, 즉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연은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시장을 달래려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엔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은 여러 가지 우려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다소 완화적인 조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과 함께 시장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다음 달에 기준금리의 상승이 예상되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큽니다. 하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엔 국채금리와 이 나스닥 지수가 동시에 상승을 했고요.
국채금리의 상승이 적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2%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까지도 큰 무리는 없다. 실적과 고성장으로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저께는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에 2% 급등대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전날 1.97%까지 올랐던 것과는 다르게 어제는 1.9%까지 떨어졌다가 1.927%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죠. 2%를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는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금리 인상이 단기 약재는 될 수 있어도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지는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저 기업들의 실적만 잘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실적 체크를 정말 꼼꼼히 해야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이실 겁니다. 여러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령 몇 개 기업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고 상승해 나갈 수가 있는 이점이 있죠. 그게 ETF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의 지수 추종 ETF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꼭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이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보통 보면 시장보다 못한 수익을 거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중장기 혹은 이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0% 이상의 이자의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은행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이라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금상첨화인 셈이죠. 물론 그보다 더 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 변동성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소중한 내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지수 추종 ETF 투자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안전한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SPY나 QQQ 그리고 SOXX와 같은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보라색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주는 게 핑크색의 SOXX인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반도체의 성장성이 가장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각자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빚을 내지 않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처럼 20-30% 정도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정말 멘붕이 오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손절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식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들 하는구나 하고 이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사실 투자하지 않고 요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오직 투자만이 이 돈을 모아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간에 이 큰 돈을 벌 생각이라면 정말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식은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아무 주식을 사서 모아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ETF 투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낮은 금리로 빚을 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주식을 던지고 은행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정말 잘못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부동산을 보더라도 오늘 산 집을 내일 당장 팔지는 않죠. 그렇다고 몇 달 뒤에 파는 것도 정말 극히 드물고 말이죠. 주식도 이 부동산처럼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대신에 이 적은 돈으로 시작도 할 수 있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괜찮고요.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지수 추종 ETF들의 가격은 만원대로 저렴하니까요. 가격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말이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ETF들을 매달 용돈 주듯이 사줄 수도 있는데요. 매달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제 딸아이 계좌로 매달 15만원 정도씩 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그 아이가 컸을 때를 생각하면서 모아주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투자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2차전지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성장성이 높은 만큼 이 변동성 또한 크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엔 오늘도 3.51%나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죠. 마음이 무거운데요. 자, 차이나 전기차 ETF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ATL의 주가가 오늘 하루 동안에만 8% 이상 빠졌다가 5.32%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 자, 오늘은 중국의 배터리, 태양광, 바이오테크,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꽤 컸습니다. 자, 아무래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수출 통제 기업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 8일에 CATL이 현재 미국에서 관련 기관에 미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좋지 못했죠. 또 미국 행정부가 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중국 기업 33곳 중에서 CATL의 이 장비 공급업체인 하이무싱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인 것 같습니다. CATL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제재 등으로 인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분간 이 주가 하락이나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배터리마저 견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언제 또다시 불거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 성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올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가지 ETF들의 분산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그 중에 하나의 이 투자 종목으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